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뇌형 사람들의 모방, 카피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뇌의 모든 능력은 모방과 카피 능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전에 얘기했던 글씨체도 모방과 카피 능력과 디자인 능력과 감성 능력, 이것이 합쳐져서 예쁜 글씨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기존의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거기에 창의성이 더해지면은 그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아예 발견하는 것 자체는 아예 다른 의미지만은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에서 더 월등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방 능력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방과 카피 능력이 없으면은 말도 잘 따라할 수 없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따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에 있는 모방과 카피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방과 카피 능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동 효과가 나오게 돼요. 모방과 카피 능력은 눈으로 보고 따라하고 귀로 듣고 따라하고 몸으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이 능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어린 나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하게 돼요. 2세 이후에 어린이집을 가든 집에 있던 이런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는 말과 표현 행동 방식을 따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부모가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자나 어린이집 교사 등,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행실과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모방과 카피 능력이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고, 태어나자마자 약 4년간은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모방과 카피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이가 뭘 잘못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얘 이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이런 걸 했으면은 아이가 얘 이놈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할아버지가 썼으니까는 나도 써도 되겠구나 하고 쓰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과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이가 언행 같은 걸 따라하고, 행동 방식도 부모가 하는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반려견 등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신용을 하면은 아이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반려견을 동시에 키우게 되면은 반려견한테 하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부모가 맨 처음에 하는 반려견의 학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를 즐길 수도 있고 그 학대를 보고 같이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같이 키울 때 학대를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또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어머님의 육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육아 방식, 그 모방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최대한 아이한테 상처가 안 되게 해주셔야 되고, 이 상처에 의해서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을 때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아이한테 대물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육아를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머님이 했던 그 육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뇌리에 남게 돼요.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가 있어요. 우뇌형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울 때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될 행동에 대해서 다 뇌리 속에 기억을 해요. 내가 이 일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우뇌형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배울 때 전체적인 정보 분석을 하고 일단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느려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야, 아까 알려줬는데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뇌형 아이들은 바로 지금 알려줬다고 못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야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르쳐 주고 하루를 더 두고 봐야 돼요. 또 모른다?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방 능력이 뭐가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스케이트를 배워요.
그러면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운 만큼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우뇌형 아이들은 본인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타는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기본만 배워요. 당장은 못 타요. 하지만은 자면서 그 타는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게 요전에 제가 얘기했던 스위치 태스킹 기능이 많이 활발하게 돼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 탔던 거를 머릿속으로 자면서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면서 이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를 몸에, 근육에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느 순간 보면은 갑자기 잘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잘 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봐요? 기술을 봐요. 쟤는 빙빙빙도 도네, 또 쟤는 점프도 하네,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러면은 직접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집에 가서 또 꿈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또 수십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근육 속에 기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니면 또 그 다다음날 해보면은 돼요. 이것들이 우뇌형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씩 겪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모방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방 능력은 뇌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뇌에서 자는 도중에 몸에 다 기억을 시키는 이런 작업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운 당장은 늦지만은 그것이 자고 일어나거나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좌뇌형 사람들보다 늦어 보이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뇌형 아이라면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우뇌형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배운 대로 느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밤에 자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몸의 기억에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방과 카피 능력은 아마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우뇌형의 모든 스킬의 기본이 되는 게 모방과 카피 능력이고, 이것과 다른 뇌들이 연계가 돼서 우뇌에 어벤져스한 스킬들이 나오게 돼요. 자, 요것으로 강의 끝내고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우뇌형 아이들만의 강의가 아니라 좌뇌형 아이들도 우뇌형으로 키우다 보면은 이런 행동 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우뇌형으로 키우면은 이런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뇌형으로 키우면은 좋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약간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아이들 키울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